올해 10대 인물 누구일까요? 해갖고 이제 우리 PD님들이 이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뉴스부터 어머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강선우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는 네. 누구한테 말했냐?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말했죠. 예. 이걸 왜 나한테 들고 와? 어? 이거 이렇게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나한테 왔다 그래도 그 갔다는 말 다음날 하지 마. 덜컥 단수 네. 공천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부적격자한테. 네, 예. 가장 가까운 뉴스인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가장 가까운 뉴스를 또 찾아보면 장경태 의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저 장경태 의원 여의도에 있는 족발집에서 네. 여성 보좌관의 허리에 손을 얹었던. 네. 네. 근데 되게 이제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저 본인들이 이제 뭐 사죄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장경태 의원 경우에는 대응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다른 네. 사람이랑. 네. 그래서 아마 올해의 인물로 우리 제작진이 꼽은 것이 아닌가라는 네. 장경태 느낌이 의원은 듭니다. 사진도 있고 녹취도 네. 있고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참 특이하죠. 그다음에 저는 또 참 특이한 분이 저 민중기 저 특검인 네. 거죠. 맨 위에 맨 오른쪽. 네. 민중기 특검은 왜 요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느냐. 네.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수사만 잘해. 네. 나를 임명해 준 사람, 내가 눈치 봐야 될 사람 수사는 막 덮어. 네. 이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미 유행시킨. 공수처의 네. 수사 대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받고 있는 특검입니다. 네. 그러나 다만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건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헛방이었거든요. 네. 예, 사실상 너무나, 헛방이었고. 예. 예. 둘째,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왜냐하면 통일교 관련돼서 너무 편파적으로 사상 네. 최악의 편파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민주당에서 계속 거기 특검하는 건 절대 우리가 해줄 수 없어. 네. 그럼 신천지를 내놓고 야 우리가 신천지 빼줄 테니까 너희도 민중기 특검하는 건 빼.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아주 정략적인 반응을 보이고 대응을 보이는데 왜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이 저렇게 옹호하고 네. 엄호하는지 네. 그 부분을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 우리 보세요. 해병대 특검, 내란 특검. 원래 저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러야 돼요. 많은 언론들이 민중기 특검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민중기 저분 본인이 문제적 인물로 떠올랐기 그렇죠. 때문이죠. 예. 세상의 대한민국 특검사상 특검이 특검 대상과 같은 혐의 피 수사 선생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라고 우리가 그걸 더 많이 이제 네. 우리가 입에 올리고 있었죠. 하여튼 특검의 히트 상품 민중기 특검. 그다음에 전재수 전 장관은 왜 오른 거예요? 저기 이제 네. 그 통일교에서 이른바 그 불가리 대형 시계가 스캔들이죠. 예. 네. 불가리 시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혹시 집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불가리스 있어요 지금. 불가리스 저 6개에 4,800원. 네. 할인하면 막 2,300원인데. 불가리 시계와 네. 까르띠에 시계 네. 그리고 이제 4천만이라 했다가 뭐 2천만 원 했다가 맞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시계도 2개라고 했다, 네. 1개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네. 통일교와 연관되어서 네. 지금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난 사람. 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정말 제가 토로하고 분개했던 게 저 전재수 장관에 대한 수사 까딱함 지금 공소시효 이미 넘어갔을 수 그렇네요. 있어요. 아 오늘이 그 그래서 뭐 시한이네. 오늘이 시한일 수도 있고 이미 넘어갔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맞아. 그런 금액 와중에도 따라서, 금액 특검은 따라서. 특검은 계속 뭐 수사 대응을 신천지를 한 해 만에 민중기를 네. 보호 한 해 만에 이것 때문에 특검 시동이 안 걸리고 있어서 네. 통일 특검 하는 줄 알고 전재수 장관 그 수사 받겠구나 제대로 수사 받겠구나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아 전재수 장관 저러다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네요. 잘못하면. 자, 또 올해의 인물이 누구냐면 저는 저분이 문과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공계 석학이었다 하는 느낌. 양자 역학을 공부하시느라고 딸 결혼식. 딸의 결혼식까지도 챙기지 못한 최민희 방통위원장도 예. 지금 저기에 얼굴을 올렸고요. 양자 저는 정확히는 이제 역하겠죠. 과방위원장이죠. 네, 과방위원장. 과방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이 어쩌면 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절대 다수당이면서도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정치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올라가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하는 민주당의 체계를 그렇습니다. 과방위와 네. 법사위가 단적으로 네. 보여주고 있죠. 네, 예.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제는 저- 최민희 저 과방위원장이 또 이제 쿠팡의 외국인 대표를 앉혀놓고 네. 영어에 대한 지식이 또 그렇게 해박하더군요. 그러니까요. 로이스 레이트 뭐 이걸 하면서 네. 레이트 할 때 혀를 이렇게 굴리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Rate? 잠깐 보였어요. Rate? 한번 해보세요. Great, great. 근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네.
그 방송사들이 연말에 주는 무슨 방송 대상 그런 것도 예, 그렇고 예, 영화제도 그런 게 있는데 예. 1년 동안을 시상 대상으로 해도 어. 막판에 확 떴던 작품이 결국은 상을 받는 경우가 꽤 맞아요. 있어요. 아. 왜냐하면 뇌리에 가장 많이 남아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하반기에 떠야 돼요. 그렇지, 맞지. 상반기에 빵 뜬 거는 네. 하반기 잊혀지거든요. 네. 신문 기사도 마감 직전에 내야지 특종이야. 맞아요, 맞아요. 사실 반 기사가 들어가면 다음날 사이면 또 확 바뀌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지금 딱 10분 보면서도 탄핵도 있었고 현직 대통령도 저기 사진 있으시고 하지만 제 눈에 지금 김병기 선생만 들어와요.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지. 네. 다른 분들은 애지중지, 좌지우지, 김현지, 현지 누나 저분도 얼마나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까 지금 올해. 저는 네. 김현지가 오히려 정말 올해의 인물 중에 정말 그 톱3를 톱4 이렇게 뽑으면 하나라고 저게요. 생각하는 게 그 원형 크기를 다르게 해야 돼. 네. 김현지 누나는 좀 더 크게 했어야 돼. 맞아요. 비중에 맞춰서. 예, 그러니까 비중에 맞춰서. 정말로 네. 테레비에 한 번 출연한 적도 없이 네. 이렇게 우리에게 현지 애지중지 김현지 예. 이렇게. 여사님급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V를 붙이면 저 사람은 몇 번을 붙여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정말 막강 실세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무럭무럭 키워가고 있는 그리고 김현지 실장. 그 의혹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누구를 보좌 해왔는가? 결국은 뭐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와, 그런데 네. 동아일보가 엊그제 네. 올해의 인물을 뽑으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 해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됐어요. 저는 이제 올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왜냐하면은 말입니다. 네. 이게 무슨 정치사범이 아니고 무슨 시국 뭐 선언을 했다가 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뭐 수배를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경제사범, 예. 비리 문제 이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올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네. 이제 같은 신문을 만들어 온 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른바 그 중앙 언론 중에서 정부의 네.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신문이 네. 현직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뽑은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 아니 신문의 그런가요? 존재 이유는 사실은 권력과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그렇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가 네. 올해 여러 가지 뭐 사정을 다 뚫고 대통령이 6월에 당선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뽑았다.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기사를 인물이니까. 보니까 네. 나라가 비정상 상태에 있었던 걸 정상으로 돌렸다. 이 부분을 평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저 같은 스탠스가 아니고 아니 진짜 기이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래서 국민의 윤리의식도 묻게 되고. 그래서 언론도 네.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저 이재명 대통령이 왜 당선이 됐느냐. 올해가 원래 선거 있는 해가 아니잖아요. 네. 선거 있는 해가 아닌데 선거가 치러졌단 말이죠.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탄핵 당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갑자기 지금 없던 선거 갑툭튀 선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저 10명 예. 중에 그 2명은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그 상당수가 그 사법 처리의 길로 가지 않을까. 아, 저 중에? 네. 중에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수감돼 있다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이제 그렇습니다. 두 사람 얘기한 예. 거고. 8명 중에도 상당수가 그 길로 가지 그러네요. 않을까 법이 생각하고 살아있다면 가셔야 될 네, 분들이 네, 네. 상당히 있네요. 네. 이제 저는 민중기 특검 보면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생각나는데 네. 국정농단 수사한다고 하면서 운나를 막 그 뒤흔들었었는데 네. 결국 본인이 그 길로 갔거든요. 예. 사법 처리됐거든요. 저는 그런 그 운명을 밟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저 중에 한 명만 저는 올해 인물을 꼽는다면 네. 저는 전재수라고 봅니다. 전재수.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요? 저는 올해의 2025년의 흐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만들어낸 그 흐름이 이제 쭉 유지되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갑툭선도 하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고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흐름을 마지막에 저는 이제 그 변곡점을 생기게 한 게 바로 이제 저 전재수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 이게 역사의 대세 이게 역사의 정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국민들께서 아니구나 이 정권과 이 세력의 본질과 실체가 이거구나라는 네. 걸 보여준 그 정점 변곡점에 있는 게 저는 통일교 사건 전재수 국민의힘을 털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재수가 나오고 그렇죠. 또 다른 줄줄이 나오고 네. 그 앞에 저 뭐 김현지 뭐 장경태 최민희 등등이 이제 그걸 빌드업 해준 거고 네. 저는 그게 터진 게 전재수 사건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김병기 또 나오고 있는 거고 김병기 강수로 같은 증폭 효과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저 실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참 저걸 보면 아쉬운 감정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2025년 올해에도 대통령은 윤석열이었을 거라고. 지금 이 시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네. 좀 더 극단적으로 작년 2024년 12월 1일쯤 시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확률은 0%에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딱 하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역설적으로 계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딱 한 수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 수를 더 준 거죠.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생의 특등공신이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을 그러니까 지금 참 이 역사는 돌고 돌아서 씁쓸하게 돌이켜보게 맞습니다. 됩니다.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예. 윤석열은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을 만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 법칙이 통용된다면 네. 이재명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까요? 김건희 대통령. 방송 끝나고 봅시다. 네, 참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다. 예. 가장 싫어하는 적에 내 인생을 디딤돌로 바치는 것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 여성 대통령이라고 말해줘. 근데 한 말씀만 더 얹고 싶은 게 아까 허준석 전 대변인께서 상당수가 저 중에 이제 투옥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김병기 원내대표 수사도 각 경찰서에 흩어져 하고 있는 걸 서울경찰청이 우리가 모아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공수처에 보내야 되나 공수처에서 이걸 또 갖고 오라고 또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수사를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검찰 수사 기능을 사실상 팔을 묶어놓으니까 사실은 이럴 때 정말 큰 수사가 열리면 옛날에 검찰청에 정말 특별수사본부 생기고 진짜 중량감 있는 검사가 딱 틀어지고 경찰 수사 지휘하면서 사람을 구속시키고 했다고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 아들들이 이렇게 잡혀갔고 최측근들 이렇게 잡혀갔어요. 지금 그 수사를 없애버렸어요. 공수처로 갈지 경찰로 갈지 국수본으로 갈지 헷갈리고 있어요. 특검도 이걸 해야 될지 저 특검 해야 될지 특검은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합수부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또 합수부를 또 만들려고 하고. 검경 합수부 만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렇게 갈갈이 수사를 찢어놓고 검찰 없애는 이 정부의 이 정책, 이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이 기억나시죠? 이제 하도 제가 해서 거학횡재, 서민재앙 제가 여러 차례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거학이 횡재하고 서민들이 재앙을 맛보는 그 시절을 엄중하게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다시금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된다면 저는 사실 저의 마음속에 올해의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 1월에 이 광화문에서 우리 회사 근처에서 분신을 통해서 스스로 저 생을 마감하신 권태훈 씨라고 계세요. 아, 그분이 그래요? 1948년생이고 네. 제가 이제 칼럼도 썼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청년의 죽음이라고 제가 썼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분은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걸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었던 분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그분의 인생을 저도 이제 그분이 왜 도대체 분신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이제 그 동창분들 취재를 해보고 나니까 아 이분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에 좌파가 득세하면 우리나라의 번영은 끝나고 우리나라에는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선택으로 분신을 택하셨던 분인데 제가 사실 그분에 관한 칼럼을 쓴 이후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월 무렵에 2월 달쯤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동창분들이 경기고등학교를 경기가 아니라 경복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창분들이 추도식을 만들어서 제가 거길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그 추도식이 5월 정도였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거기에 가서 잠깐 추도의 말까지 전 인사말을 제가 했었어요.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저도 그 현장에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권태훈 선생님의 주장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니까 정말 주변 사람을 많이 살피시고 다독거리시고 종교심도 깊고 이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생활 태도, 그분이 주위를 걱정하고 공동체를 걱정하는 걸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제가 추도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이분은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나.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한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너무 정치에 몰입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한 주장에 너무 경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정치는 항상 맹수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문화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에게 올해의 인물은 사실은 그때 아주 태극기 시위가 절정일 무렵이었죠. 연초에 돌아가셨던 권태훈 씨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권태훈 선생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참 좋은 분이셨더라고요. 예, 저도 네. 그때 그 박은주 칼럼을 읽었었는데 예. 저는 언론의 그 역할과 힘이 이런 거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회면에 그냥 그 조그만한 기사로 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뭐 이상하고 극단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냥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칼럼을 보고서 이제 그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윤호개인이에요. 부정선거론자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혀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김광희 선배님은 윤호개인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그러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우린 같이 못 하겠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또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다원 게시판 저렇게 하는 저 한동훈하고는 같이 못 가. 저는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일단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큰 뜻이 같다면은 같이 가서 어쨌건 맞습니다. 나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저는 맞습니다. 해보고 예. 올해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발 우리 당 대표님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당 구성원 여러분 제발 지금은 좀 그 감정 또는 자기 이익 뒤로 하고 나라 지킵시다 좀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예. 참 이제 저는 예감이 안 좋은데 네. 이 10명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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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6년에도 계속 뉴스의 중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저 10명이. 사람들이? 네, 저 사람들이. 네. 그러네요. 예. 예. 특히 김현지 실장 네. 역시 2026년에도 국정감사는 다가올 것이고 네. 참 기대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올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참 기쁠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확실한 것은 저희는 여러분들 덕에 많은 기운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엔딩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장 실장도.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예. 예. 장 실장님 먼저 하시죠. 네. 네. 아니 저 뭐 딱히 드릴 말씀 없는데 하여튼 올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짜고 해뜰 날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여러분 편입니다. 네. 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으로 저는 네. 말씀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 정말 욕 보셨습니다. 네,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내년은 말의 해입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